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의실이 꽉 찼어요. 3월달 돼서 그동안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셨나 봐요. 자, 이제 3월달은 이제 요약지 필수 서력하고요. 책 한번 쭉 봐봤죠. 책이 아주 좋아요. 죽여줘요. 95%가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기출 지문으로 제가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 정확히 처음에는 전체를 읽고 거기서 중심을 뽑아내야 돼요. 중심을 뽑아내서 있다 없다 싸움. 그래서 쭉 형광펜 발라버리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어에다 잡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해도 되고요. 뭐 형광펜 발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대신 쭉만 하지 말자. 단어 싸움이라겠죠.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민법은 누군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로 끝날 거고, 이놈한테 권리가 없으면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유효냐 무효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중심 잡고 키워드 중심 잡고 소수로 있다 없다.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민법 총칙으로 옵니다. 민법 총칙. 자, 페이지는 이 교재는 약 200페이지고요. 목차 한번 봐보세요. 차례 왼쪽에 있죠. 보시면 민법 총칙, 권리변동, 법률행위, 그 다음 의사표시 쭉 가다가 물권 일반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변동론 나오고, 점유권, 소유권 쭉 가다가 저당권, 그럼 공동저당, 그 다음 계약 총론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계약법, 그러다가 임대차까지가 계약법이고, 그다음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맨 밑에 마지막이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페이지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200페이지죠. 그러니까 202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약 200페이지. 그러면 물권 일반론 한번 봐봐요. 거기가 51페이지부터 시작하죠. 물권 일반론이. 그러면 총칙이 50페이지란 얘기예요. 총칙이 50페이지고, 그러면 저기 계약 총론 가봐요. 계약 총론이 134페이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권법이 84페이지란 얘기예요. 총칙이 50페이지. 그 다음에 물권법이 약 80페이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시면 177페이지죠. 그럼 177, 저기 134에서 177 하면은 4, 5, 6, 7, 약 42페이지 정도. 계약법은 약 40페이지 살짝 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별법은 주임법 177페이지부터 200페이지니까 약 25페이지죠. 결국 50페이지, 80페이지, 40페이지, 25페이지로 구성돼요.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그래서 50페이지에서 10문제 나오는 거고, 80페이지에서 물권법 14문제 나오는 거고, 계약법은 40페이지에서 10문제 나오는 거고, 특별법은 25페이지에서 6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 우리 시험은 기출 싸움입니다.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교재는 모든 기출이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기출 지문도 있겠죠. 흘러가는 거, 그 해 틀리라고 낸 것들, 그런 건 제가 다 빼버렸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기출 위주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교재도 꾸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우리 기출이에요. 기출이고, 단지 강약이 있다겠어요. 강약. 잘 나오는 놈이 있고 30년에 한 번 나온 놈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걸 제가 별 3개, 별 5개 왕별로 표시해 주고, 그 별 3개 왕별만큼만 내 걸로 만들면 이 시험 6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3개 왕별만 죽으라고 패세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별이 안 박혀 있는 것도 한 번씩 봐서 그것도 습득하면 좋은 거고, 만약 내가 별 3개 왕별도 벅차, 시험을 보는데 맨날 틀려. 근데 교재 확인해 보니까 별 3개짜리 왕별짜리야. 근데 맨날 틀려.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별 3개 왕별 아닌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별 3개 왕별만 1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 60점이 넘어요. 괜히 별도 없는 것 더 하려다가 별 3개 왕별도 안 됐는데 뭔 욕심. 별 3개 왕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지문이 있고 덜 중요한 강약이 있어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해마다 정답 지문으로 나오고 그것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자, 총칙 갑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버려요. 권리변동은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언급해드려요. 그때도 안 넣습니다. 자, 법률행위 갑니다. 이제 법률행위. 자, 5페이지고요. 이제 우리가 11월 달하고 1월 달 약 4달에 걸쳐서 우리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았어요. 그래서 흑반에서 막 설명하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중요한 거 위주로 지난 시절에 한 덜 중요한 건 스킵하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되고요. 1월달 강의 한번 듣고 오셨어요? 1월달 강의 한번 들으면서 이제 요약집을 한번 봐봐요. 다음 주 오실 때는 다음 주는 대리까지 갈 거니까 오늘 배운 마지막부터 대리 1월달 강의 꼭 교재 보면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참석하면 아주 좋겠죠. 자, 다시 총칙. 총칙은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키죠. 대리제도. 자, 법률행위는 원래 유효, 효력을 발생해야겠죠. 그런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을 붙이죠. 결국 총칙 10문제 나오는데 법률행위를 배운다.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대리제도.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네가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일단 목차. 법률행위는 먼저 법률행위의 종류를 볼 거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의 목적. 자,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을 한 목적이죠. 법률행위는 계약이니까 의사표시. 자, 법률의 목적 4가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법에 적합.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아라.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법에 적합.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죠. 이게 나오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능. 적법.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즉 안 지켜도 되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이게 바로 임의규정. 그래서 법은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다. 이 강행규정에 다시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당연히 효력을 주지 않은 효력규정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도 효력을 인정해줘요. 단속만 할 뿐. 유효로 봐주는 단속규정. 그래서 여기서는 단속규정을 봐야 되고, 자,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반사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이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반사회. 자, 반사회인데 법 조문이 하나 들어가 있죠.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사회 불공정이죠. 특히 반사회. 법률행위 두 문제 배정되는데 항상 한 문제 배정된 게 반사회. 반사회.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먼저 반사회를 패는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해마다 나오는 반사회를 집중 공략. 두 번째가 불공정.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종류 보고 불능 보고 단속 규정 보고 중요도 순서에 따라 내 복습 시간 배분을 맨 처음에 종류부터 쭉 안 가도 돼요. 반사회부터 복습하시고 불공정 복습하시고 종류 세 번째 그 다음
단속 규정, 불능 이 순서대로. 뭐 성립요건, 효력요건 해석은 잘 안 나오니까 나올 파트만 제가 딱 해드려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고 법률행위 종류. 지난 시절에 우리가 다 했어요. 이제 익숙해져. 1월 달에 한 것에다가 추가를 조금씩 이제 할 거예요. 자, 1월 달에 한 거죠. 페이지 법률행위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양거래 1번 단독행위. 이제 5페이지 하고 있어요. 5페이지 오른쪽 법률행위 종류. 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안 되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합니다. 양거래 2번 계약.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법률행위는 홀로 단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단독행위. 홀로 단. 안 돼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해요. 계약.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단독행위의 종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더라.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상대방이 있고 어떤 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냐. 이건 이제 구별하는 게 계속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3년,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재. 자, 그러면 우리 했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효과. 무효로 날아가 버리죠. 단독행위. 자,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취소를 생각해요. 취소는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 3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3가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죠. 제한 능력 대표. 어린 놈이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다. 이거 취소할 수 있죠.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어. 자,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았어. 당연히 계약 상대방 을한테 쏘야겠죠. 그래서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있겠네. 지 계약 상대방한테 쏠 거니까. 두 번째, 해지합니다. 자,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웠죠.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해제 효과 마찬가지 무효로 날아가죠. 취소해도 무효로 날아가고 해제해도 무효로 날아가는 효과 바로 발생. 단독행위. 계약 상대방에게 해지하겠죠. 그래서 해제, 해지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니까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효과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해제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겠구나. 자, 추인합니다. 자, 추인은 동네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묵건대리. 자, 을이 묵건대리 대리권 없이 병한테 아버지 땅 팔았죠. 그러면 본인에게 무효지만 아버지 본인이 잘 팔았으면 유효로 만들고 싶겠죠. 이게 바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유효가 되죠. 본인에게. 자, 추인의 상대방이 있겠죠. 그래서 추인도 허공이 되고 추인하면 뭐예요? 상대방, 계약 상대방에게 나한테 얘가 대리권 없어서 무효지만 추인하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거예요. 추인의 의미를 알면 상대방이 있겠구나. 자, 철회. 철회는 상대방이 비싸게 샀을 때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과 계약한 상대방이 철회는 날리는 거니까 바로 무효가 되고 철회 상대방이 있겠지. 그래서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무권 대리에서 나오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동의. 미성년자가 지 아파트 판대 부모 허락받아야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래 팔아 동의해줬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동의 상대방이 있겠지. 그래서 이 5개 법률 용어의 의미를 알면 이 5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는 상대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 없는 놈이에요. 이놈을 알면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 안 했지만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하면 여기가 상대방 있는 놈이 4개가 나오고 상대방 없는 단도 이 3개 중 하나가 정답 지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놈을 확실히 잡아버리면 되겠죠. 상대방 없는 놈. 우리 했어.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포기 효과 없어지죠. 소멸의 효과. 문제는 포기는 뭘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놈도 있고 지금과 같이 상대방 없는 놈도 있어요. 그러면 뭘 포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뭘 포기했어요? 소유권을 포기했구나. 그러면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소유권 포기. 길거리에 버린다. 길거리에 버린다. 상대방이 없다. 소유권 포기는 내 물건 길거리에 버리는 거. 우리 수거함에 제가 버린다겠죠? 거기 누구 있어? 우리 수거함에 애인 숨겨놨어? 거기 가면 애인이 없어요. 그냥 우리 수거함에 물건에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든 우리 수거함 깡통이든 그냥 버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는 생각하시고 그냥 버려. 상대방 없는 것 같아. 상대방 없는 단독 대표. 그 다음 이제 추가할 거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처음 들어봤죠. 재단법인은 들어봤어요? 재단법인. 자연인. 우리 살아있는 생물체 사람을 자연스럽다 해서 자연인. 그 다음 법이 사람인 자격을 부여해요. 법이. 이걸 법인이라고 해요. 법이 만든 사람이에요. 자연인과 법인. 권리 주체. 우리 시험법에 아니죠. 자, 법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모인 단체.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대표가 장학재단이죠. 그 다음에 학교, 대학교 있죠. 학교 법인도 다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출연을 해 가지고 내 재산으로 학생들 교육 좀 시키겠다. 이게 다 재단법인인데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과연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해볼 거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과연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느낌이 안 와. 그죠? 왜? 재단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설립을 안 해봐서 취소합니다. 이건 대충 느낌이 와. 상대방이 있겠구나. 근데 재단 설립은 이건 우리 일이 아니거든. 내가 뭐 학교재단, 장학재단 세울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얘들 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해요. 자,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등기한 때 효력 발생해요. 즉 도달주의가 아니야. 재단 설립하고 열심히 해서 설립신고서 해서 결국은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재단은 설립 효력이 발생해요. 결국 도달이 아니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등기할 때 효력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외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재단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재단은 내 거죠? 내 거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죠? 나 혼자 세운다.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다. 상대방 없다. 재단은 이렇게 올 거예요. 나 혼자 세운다. 이렇게 올 거예요. 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온다? 나 혼자 세운다. 이 재단은 내 거. 누구한테, 상대방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다. 재단은 나 혼자 세워. 나 혼자 세우니까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죠. 재단은 내 거야. 나 혼자 세워. 상대방 없어.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이제 유언 유증. 자, 유언은 많이 들어봤죠? 유증은 뭘까? 유언으로 증의하는 걸 말해요. 유언으로 증의하는 거. 자, 유언으로 증의요. 유언 유증이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그러면 유언 유증은 가족법이라 우리 시험법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일단 원칙대로 내가 유언하면 내 유언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도달한 때 발생할까? 내가 죽을 때 가족들 딱 모아놓고 병원에서 유언 유증을 하는 거예요. 부인 고생했어. 제주도에 있는 땅 당신 가져. 큰아들 많이 컸구나. 너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져. 이렇게 모아놓고 유언하겠죠. 유언 유증. 자, 그러면 부인 제주도 땅 가져. 상대방한테 도달했죠.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나? 안 그래요. 즉 도달했다고 해서 그렇지 죽어야 돼. 도달했다고 해서
여보 당신 땅 하나 가져 유언하면서 바로 도달했죠. 옆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유언 유증의 효력은 사망시 발생해. 사망시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이걸 밀어버리면 바로 말하자마자 유언 효력이 발생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망시 효력 발생하니까 이건 설립 등기시 효력 발생하니까 도달주의에 해당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언유증이 사망시 효력 발생한다. 이건 어느 정도 상식이라 알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공부하면 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또 1년 동안 외우느냐. 재단은 나 혼자 세워. 상대방 없어. 유언은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해.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세워,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어요. 소유권 포기,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나 혼자 재단 세워. 상대방 없어. 나 혼자 외롭게. 그래서 나 혼자가 이 두 놈에 들어가요.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하고 나 혼자 재단 세우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한다. 그래서 상대방 없다. 머리글자 따고 싶은 분은 따도 돼요. 3개밖에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따요. 유재포 이렇게 따. 유재포. 유언유증 같은 놈. 유재단법인. 재. 그다음 포기는 조심해야 돼. 소유권 포기니까. 다른 포기도 있거든요. 다른 포기는 이쪽 상대방이 있어. 그냥 포로 하면 사실은 머리글자 그렇게 따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머리글자는 저는 머리글자 강요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해. 머리글자 안 따요. 저는 나 혼자 세워 재단. 상대방 없어.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해. 상대방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놈들이 계속 정답 지문이에요. 다음 중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따 오늘 오후에 우리 기출특강 하죠. 다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요. 이놈들은 4개가 나오고. 왜?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 없는 게 또 몇 개 있잖아. 자, 된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이 있으니까 알아서 별 3개. 별 3개 이제 별판 만들지 말아야겠죠? 별 3개 하지 말고 1번에다 어떤 색깔이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색깔을 칠해 놓든지 이게 별 3개. 만약 왕별이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체크. 그러면 왕별. 그래서 앞으로 별 3개 돼 있거나 왕별 돼 있는 거 위주로 쭉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재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1번에 별 3개겠고 동의까지가 별 3개예요.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까지가 별 3개. 여기까지. 나머지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5월달에 할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자, 2번. 방가로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가 별 3개죠. 동그라미 1번이. 소유권 포기합니다.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재단은 나 혼자 세웁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죠? 상대방 없어. 이게 더 좋아요. 재단은 나 혼자 세워. 상대방 없어. 자, 유언유증은 나 혼자 외롭게. 느낌 줬어.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외롭게.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하고 나 혼자 재단 세우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쭉 넘겨버려. 다음 페이지로.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자, 여기도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 성립요건 다음 페이지 왼쪽 6페이지에 성립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라. 효력요건에 당사자는 2가지 능력이 있어라. 의사능력이 있어라. 행위능력이 있어라. 자, 의사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죠. 당사자에 관한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의사능력이 없다. 바로 무효. 자,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네. 동그라미 3번.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제한 능력자. 세 놈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자,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자, 법률의 목적은 했고 의사표시 속마음인 의사와 3번에 1번이에요.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는 일치해야 될 거고 내 의사표시 과정에 아무런 사기나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돼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잘 시험이 안 나와요. 자, 시험은 이게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여기 우리 지난 시절에 공부한 거죠. 방금 읽은 게. 자, 시험은 이 동네는 성립협경 효력 요건은 여기가 나와. 여기가. 방금 건 기초 사항이고 여기를 잡아야 한 문제를 맞춰요. 자, 효력에 관한 요건이에요. 효력. 성립 요건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효력 요건을 배우고 있어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자, 효력 요건. 대리. 대리인이 갑 아파트, 의리, 대리 행위로 팔 때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되겠죠.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 본인에게 유효. 만약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무효가 되죠. 그래서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에 관한 요건이다.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다음 중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근데 지문이 5개니까 하나가 다른 게 나오겠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여기서 정답이 박혀요. 자, 일단 이해합니다.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을 거래, 매매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공법에서 배우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내가 땅을 매매할 때는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관할관청의 허가는 허가가 나와야 유효니까 허가는 효력에 관한 요건,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효력 요건. 허가, 관청의 허가가 나와야 유효,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 자, 우리 총칙 맨 마지막 조건부, 기한부. 기한부는 나온 적 없어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종류가 2개가 있죠.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 자, 정지조건이 주로 나오니까 정지조건. 아파트 줍니다. 당장 준대요.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죠. 점점점.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시험 합격했어. 조건 성취했죠. 상향. 이게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시험은 정지조건이 나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이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여기 있죠? 우상향이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발생한다. 결국 조건부에서 조건 성취하면 정지조건이면 효력 발생할 거고 해제조건이면 실선 우하향이죠. 효력이 소멸할 거고 결국 조건부 기한부에서의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는 1월 1일부터 시기 종기. 이건 뭐 기한은 나온 적도 없어. 사실은 조건만 해요. 조건 성취는 효력에 관한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 성취하면 정지조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정지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문장식으로도 나오고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도 나오고 결국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와야 유효, 조건 성취해야 효력 발생, 유효 다 같은 말이죠.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 우상향 다 같은 말. 자,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한번 보죠. 지금까지 본 게 왼쪽 6페이지의 맨 밑에 양거리 2번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자, 효력 요건에 1번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다 효력에 관한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기억이 별 3개예요. 3번의 기억.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정지 조건부는 빨리 생각해야 돼. 정지 조건 나오면 무조건 점점점 조건 성취했어요. 우상향. 우상향이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럼 X가 되는 거야. 성립이 아니에요. 효력에 관한 문제고 조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4번. 4번은 왕별이에요. 동그라미 4번. 왕별. 자, 처음으로 왕별 나왔죠? 오늘 강의 중 처음으로 왕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할 거예요. 농취증, 줄여서 농취증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시키는 발생 요건이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이 세 놈은 효력 발생 요건이었어.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허가가 나와야 유효, 조건 성취해야 유효. 하지만 이놈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자는 얘기요. 이해가 돼야 잘 외워진다겠죠? 갑이 을한테 농사 짓는 땅, 농지죠. 농지를 매매해요. 5월 1일 날. 갑이 농사 짓는 농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자, 그러면 5월 1일자 계약서 썼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나중에 잔금은 제가 항상 6월 1일 중도금 7월 1일 잔금이라고 하죠. 자, 잔금 주는 날짜에 갑은 등기 서류 주고 매수인들은 잔금 주고 서로 동시행관계. 그래서 서류 가지고 둘이 손잡고 공동신청 등기소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도 되고 얘한테 서류 받아서 가도 되고 법무사한테 서류 맡겨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어찌됐든 공동신청주의 등기. 을이 매매를 통해 이 토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를 가는데 을이 서류를 받아서 갔어. 등기소 직원이 을한테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을이 뭘 줘요? 서류 다 준비해 왔는데 등기 서류 하나가 빠졌어요. 뭐요?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주래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를 사서 등기를 박으려면 반드시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줘. 자, 그러면 이 농취증이 농지 매매 계약에 갑과 을의 이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냐? 아니요. 이미 효력 발생했다고 이때. 계약 체결한 날 이 매매 계약, 농지 매매죠. 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의 계약서 쓴 2달 전 5월 1일자에 이미 효력 발생했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면 모든 법률 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에요. 따라서 농취증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이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취증은 지금은 이유를 통해서 훈련한 이해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 매매의 갑과 을의 이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에요. 이미 효력 발생했다고. 언제? 2달 전에 이미 이 매매 계약 효력 발생이 유효죠? 이미 효력 발생했지. 농취증이 나와야 이 매매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농취증은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로 끝나야 돼.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이라고.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 효력 발생이죠. 유효. 허가 효력 발생 유효. 조건 성취 효력 발생이죠. 우상향이니까 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이놈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니까 이놈이 정답 지문이야. 계속. 그래서 다음 중 법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럼 농취증이에요. 농취증.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아니다 힘을 빵 주는 거예요.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 붙여요. 이미 2달 전에 효력 발생했다. 농지증이 나와야 비로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쓴 2달 전에 이미 효력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지. 농지증은 농지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힘을 빡 줘야 돼. 그래서 농지증,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왕별이에요. 왕별. 자, 이제 오른쪽 법률행위의 목적. 첫 번째가 확정이죠. 확정은 이것만 정확히 외워놔요. 법률행위의 목적. 너는 왜 계약을 했니? 이게 법률행위 목적이죠. 자, 그러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매 목적물 뭘 판다는 건지, 대금은 얼마에 결정되는 건지, 매매 목적물과 대금 이런 게 확정이 돼야 되겠죠. 뭘 팔고 얼마에 판다는 건지. 자, 확정 시점이에요. 그대로 외워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시험에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거의 안 나와요. 성립 당시 확정돼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확정의 동그라미 2번이에요. 교재 같이 보면 석판 같이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별 3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죠. 지금 갑이 아파트를 파는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 작업을 하면 그러면 원래 5억에 팔 생각이었는데 계속 오르는데 내가 왜 5억에 팔겠어요. 그래서 그한테 얘기했죠. 을 매매대금은 지금 계약 체결하는 5월 1일자에 확정 짓지 말고 2달 후 잔금 줄 때 그때 시세로 그때 확정시키자 할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꼭 매매대금이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문 기억이에요. 기억 같이 별 3개. 우리 시험은 기억으로 나왔어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 안 돼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만 정해놓으면 되니까. 유효로 끝나야 돼. 이걸 X로 장난친 지문을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유효로 끝나야 돼. 괜찮아. 무효로 끝나면 X 지문이에요. 무효로 끝나면. 좀 어려운 지문에 속해요, 이거. 그래서 2번. 정확히 이걸 내어놔야 돼, 2번을.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성립 당시 꼭 확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유효다. 같이 하셔야 돼요. 시험은 기억으로 나와요. 기억을 하기 위해 2번을 외우는 거예요.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그렇지. 매매대금은 2달 뒤에 정할 수 있겠지. 뭐 성립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무효야? 아니야. 2달 후 정해도 돼. 그런 식으로. 자, 이제 꽤 중요하죠. 불능. 법률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불능. 자,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란 이 5글자는 시험에 잘 뜨지 않고 이렇게 뜬다겠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날라갔구나.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럼 전 동그라미 거기 있죠. 1번 원시적 불능의 동그라미 1번. 이게 지문이니까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 매매계약은 서술어는 무효.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전 동그라미. 여기 있는 노란색이 동그라미 자리예요. 노란색을 잡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이미 건물이 소실, 멸실이죠. 이미 날라갔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 처음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이고 나 외웠어.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렇게 외웠죠? 열심히 외워놨죠? 그러니까 소수로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라갔다고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은 이 매매 무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자,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날라갔네. 계약 체결 후 멸실했죠.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 외웠어. 후발적 불능은 소수로가 유효로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후발적 불능 1번 기억 두 개 다 별 3개예요. 1번하고 기억. 자, 동그라미 1번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기억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기억부터 할게요. 후발적 불능 1번의 기억.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그러면 후에 동그라미 해야겠죠? 중심 잡아야 돼. 아하,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라갔구나.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소수로는 이 매매는 유효. 자, 1번으로 나와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중심만 뽑아내면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후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유효 볼 필요도 없어. 성립 후. 그다음 목적이 어디 밑줄? 실현 불가능의 불능이 보이죠.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이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 지문이구나. 중심 뽑아내고 그러면 애운대로 이제 들이대. 후발적 불능 소수로는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만나면 중심을 뽑아내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 계약 체결 법률행위 성립 후 불능이구나. 그럼 머릿속으로 계산. 후발적 불능 지문이구나.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매매든 법률행위든 같은 말이죠. 소수로가 중요하죠. 유효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능의 두 가지 형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라갔어요.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죠.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불능. 자, 그래도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 갑이 건물을 매매하는데 5월 1일 날 했어. 근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날라갔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죠. 매도인. 이 항상 불능은 어디에서 나온다? 소유권. 소유권 이전 채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능이에요. 불능은 절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채무는 불능이랑 상이 안 나오고 언제나 소유권 이전 채무만 건물이 멸실해서 불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항상 불능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소유권 이전 채무자니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라갔구나. 그럼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세트 판단하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없잖아. 이미 날라가서. 그러니까 무효.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날라가죠. 시점이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이 경우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있었어. 그러니까 유효인 거예요. 계약할 때 건물이 있었으니까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왜 무효고 후발적 불능이 왜 유효냐. 세트. 뭔가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시점이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날아가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없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매매도 건물이 있었다 있을 유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외워질 수 있거든 쉽게. 그래서 그냥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렇게 단순히 외워버리면 돼요. 이것도 못 외워질까? 이건 외워질 수 있어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자, 총칙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자, 적법성.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강행규정. 안 지켜도 돼요. 임의규정. 자, 계약법 영역에서 임의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총칙에서는 안 나오지만 계약법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이 임의규정. 계약법의 대부분은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특약, 유효, 어느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놈이 나와, 이놈.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규정 배제할 수 있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 배제할 수 있다.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배제할 수 있다. 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 맞는 지문.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이게 세트로 작동돼요. 임의 규정이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나와. 배제할 수 있다. 그건 계약법에서 나오고 총칙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칙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국민들 반드시 지키세요. 국민들을 강하게 구속한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강행규정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문제는 안 지켰죠. 강행법규 지켜야 할 법을 안 지켰다. 위반했죠. 그러면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으니까 국민한테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효력 주지 않아요.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효력 규정. 효력을 주지 않는다 해서 위반 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 그런데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아이고 단속 처벌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줘요. 단속 규정. 그래서 강행규정은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로 보는 효력 규정하고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 이 두 개로 가더라. 그럼 시험은 단속 규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버려요. 나머지 시험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왼쪽 페이지 8페이지 중간 방가로 2번에 단속 규정이 있죠. 시험 이게 나와.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박스 문제로.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러면 뭘 고르란 얘기예요? 단속 규정을 고르란 얘기예요. 효력 규정이 아닌 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죠.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거기 봐요. 1번에 단속 규정 양거래 1번이 기억 봐봐요.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자 일단 설명도 드려야겠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워낙 중요하죠. 갑을병.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죠. 거기 기억에 있는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법 몰라야 돼요. 어떤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중간놈 을 갑한테 이전 등기 받고 다시 병에게 이전 등기로 옮겨 이렇게 법은 규정이 있어. 쭉 중간생각 등기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을 우리 위반해서 갑에게서 다이렉트 제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게서 다이렉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죠. 이 법을 위반했죠. 민법, 계약법 외에는 다 반드시 지켜야 될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원래는 이 등기도 무효해야 돼. 하지만 법에 위반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병이 을로부터 돈 주고 샀죠?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 관계의 부합 법률에 따라 병 앞으로 격려된 이 중간생략 등기, 얘가 중간생략 등기죠. 병등기 유효로 보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라도 실체, 돈 주고 사면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유효. 그래서 해당 법 규정은 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주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요. 기억으로도 나오고 1번으로도 나와요. 같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다. 즉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는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기억으로도 나오고 1번 유효 무효로도 나와요. 1번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그러면 탈세 이런 데 보지 말고 중심 꽉 잡아야 민법은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 병에 대한 등기하지 않고 판 미등기 전매도 같이 유효가 될 거죠. 그래서 1번 기억이 별 3개 될 거고 2번 기억도 별 3개예요. 1번 기억을 왕별하고도 싶어요. 중간생략 때 5번이나 나와서. 그러면 하죠. 1번하고 기억은 왕별. 2번하고 기억은 별 3개. 자, 이제 두 번째 볼게. 이놈이 또 중요하죠.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행위. 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된 물건을 중개사께서 직접 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2번에 기억부터 봐요. 기억.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거
위반했죠. 직접 사버렸죠. 괜찮아요. 직접 거래 유효. 해당 법 규정은 유효로 보면 무조건 효력 규정이 아니죠. 단속 규정 이렇게. 그래서 일단 유효를 먼저 외우라 하겠어요. 이게 단속 규정을 외우지 말고 중간생략 등기 유효, 중개사 직접 거래해도 유효를 외우고 이 두 가지 행위는 법 위반이에요. 법을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보니까 이 두 가지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마세요 금지 규정,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금지 규정, 이 법 규정은 위반해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가라겠어요. 그래서 먼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외워요. 유효. 직접 거래 유효. 2번 법문을 외우고 1번 법문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유효. 유효로도 나오고 단속 규정도 두 개 다 나오거든요.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나머지 4개가 유효가 나올 때 직접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생략 등기라. 그래서 유효 무효로 더 잘 나와요. 단속 규정보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돼요. 자, 3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자, 노점상이죠. 떡볶이, 순대 이거 유효지.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도 유효. 그러면 해당 법 조문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사의 전까지 딱 한 거죠. 반사의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법률행위는 2문제 배정되어 있고 간혹 한 문제밖에 안 나온 애도 많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쪽에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만 실수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문제 맞춥니다. 자, 이제 10분간 쉬고 반사회로 갈게요.